안녕하세요. 오토기오 김정민입니다. 저희가 독일차, 그리고 그 외 브랜드, 일본차, 분위기가 그렇게 처음부터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BMW는 저희와 협력을 잘하던 브랜드 중에 하나였고요. 벤츠에서도 저희가 나름 개인적으로 아는 딜러사도 있고, 차를 빌린다고 하면 못 빌릴 수 있는 그런 긴장 관계에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저희가 이제 독일 전기차를 관련해서 평가를 내리면서 상품이 그다지 가성비적인 측면은 원래 독일차는 안 좋았으니까 가성비를 제외하고 기술적인 가치, 그리고 또 전기차가 담아야 될 그야말로 경쟁력, 또 독일차들은 미래 기술을 선도하는 입장이었잖아요. 프론티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독일차를 설명하면서 평가를 하기보다는 리뷰를 하면서 감탄을 하는 그동안의 패턴이었죠. 저희도 3 시리즈 또 AMG, 특히 M134 엔진이 탑재됐었던 A45 AMG 이런 차들 리뷰할 때 열제어 진짜 끝내준다, 지치지 않는다, 막 후끈후끈 안으로 열기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부스트 압력이 이렇게 잘 유지가 되면서 밀어붙이는 힘이, 그리고 전륜구동인데 어떻게 이런 동작이 나오는가, 이런 사실 말이 좋아 리뷰지 그냥 우와 이야 역시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천사와 격찬을 받던 브랜드였는데 아마 기술력에서 이건 전기차에서는 좀 어이없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뒤쳐졌군요. 방향을 못 잡는 것 같은데요. 원천 기술 자체가 없네요. 이건 경량화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 그동안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최고의 위치에 올라서 있을 때 나는 오픈 마인드니까 한번 마음껏 얘기해봐 해서 몇 가지 치명적이지 않은 단점들을 얘기를 하면 그래? 좋아. 나는 so cool. 괜찮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근원적인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이래가지고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기술을 선도해오던 기업이 왜 이 모양이죠? 라는 뭔가 근원적인 질문이 나갔을 때는 이건 너그럽게 이걸 받아 넘길 수 없죠. 거의 분노에 가까운 그 경노함을 아마 표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아는 지인을 통해서 시승차를 요청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차를 내주긴 하겠으나 그 조직 내부에서는 얼마나 시선이 따갑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아는 지인에게 요청을 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공식 채널에 몇 번 요청을 해봤는데 역시 답이 없어요. 그리고 폭스바겐 그 ID4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답변 메일도 안 왔었죠.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태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바닥 해당 전기차들을 구해가지고 리뷰를 하지 않은 이유도 저희도 사실 독일 브랜드에 대한 과거에 정말 좋았던 기억들이 있고 그리고 애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스펙을 가지고 다루는 거와 실제 차를 가지고 ID4 리뷰를 했던 것처럼 사실 ID4도 구하려면 금방 구할 수 있었는데 최대한 미룬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전기차는 많은 분들의 주장처럼 꼭 이게 타봐야지 본질을 알 수 있는 과거의 기계장치 자동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라는 가장 큰 물리적인 장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루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 바뀌고요. 그 다음에 전기 모터를 어떻게 스위칭을 하면서 효율을 이끌어내느냐. 그 전기 제어를 하면서, 전기 전자 제어를 하면서, 임피던스, 이게 교류 삼성 모터 같은 경우에는 직류 모터와는 달리 R의 개념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임피던스에는
이 손실과 충전, 다양한 개념들이 있어서 이게 손실이 아닌 구역도 있고, 손실로 잡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임피던스 제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인덕턴스, 이런 것들은 사실 회생제동에서 배터리도 다시 전력 저장할 때 이걸 높이냐 낮추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들이라, 독일 전기차가 예전부터 오래 연마해왔던 기계장치에 대한 완숙한 기술이 있어야 놀라운 수준의 내연 자동차가 나오고 M이 나오고 AMG가 나오듯이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1960년대, 70년대부터 막 전기 모터가 씨름하고 그 모터를 어떻게 제어할지를 인버터를 가지고 또 씨름을 하고 펌웨어를 어떻게 올려서 최대한 소비 전력을 낮추는 그런 기술력을 투입을 해서 결과를 내고, 그 소비 전력을 낮추는 게 결과적으로 BMS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잘 스위칭을 해서 회전을 주고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저항이나 손실을 어떻게 막고, 그래서 전력 소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이거 가전제품에 뭐 냉장고, 청소기, 세탁기 기본 원리거든요. 이게 전기 모터로 용량만 크게 들어가서 인버터 제어, 전기전자 제어, 인덕턴스, 임피던스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마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그동안은 자동차 딱 모르지, 자동차 기계장치, 아이고 정말 어떻게 뭐 밸브? 글쎄, EGR? 글쎄, 뭐 ECU에서 뭐 이렇게 좀 이랬던 엔지니어가 전기차가 딱 되니까 뭐지? 이거 예전부터 우리 선배들부터 했던 게 이 개념에 그대로 있네? 그러니까 배터리의 전력을 최대한 덜 쓰고 전류량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회생제동 잘 걸리게 해가지고 제동할 때 에너지 회수 잘해서 주행하면서 배터리 충전 계속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주행거리 늘리고, 고출력으로 회전할 때 저항에 따른 손실 최소화해서 보다 적은 전력으로 높은 효율을, 뭐 이런 거거든요. 이 세탁기, 냉장고, 뭐 전기 모터 막 이런 데서 다 해봤던 거고, 그 다음에 투스테이지 모터도 뭐 컴프레셔라든지 뭐 모터 들어가서 그 모터의 회전수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이 투스테이지 모터도 이전부터 많이 설계를 하던 그런 실력들이 있으니까, 이제 전기차에서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은 이게 이런 방향으로 발전해야 돼 라고 이정표만 딱 있으면 결과물이 이렇게 하나씩 막 차곡차곡 나오는데, 독일은 이제 처음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마북리 연구소에서 처음 엔진 개발을 할 때 80년대 중반에 이제 MPI 엔진을 고정중 회장님이 갖고 와가지고 이거 한번 개발해봐. 그래서 GM의 이현순 박사님 부르고 뭐 또 이렇게 모아다가 이제 국내 기술진하고 같이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딱 처음에 뜯어봤을 때 그 참담하고 암담하고 눈앞이 캄캄한 그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거 어떻게 독일의 엔지니어들이 기계만 만지고 오다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역이잖아요. 전자기력을 다뤄야 돼요. 폭발이나 엔진의 그 내연 연료를 사용해서 구동하는 것들은 이렇게 기계장치식으로 해가지고 다 분석이 되는데, 이 전기 모터에서 돌아가는 이 기전력에 따른 전자기력의 작용, 회생제동, 인덕턴스,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인버터를 통해서 전자제어를 해야 되니까 보고 한심한 거죠.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누가 너 해봤니? 서로. 단기간으로 속성으로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죠. 이게 수십 년간 체계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그 기술이 이렇게 쭉 이어져서 전기차 분야는 달라졌지만 비슷한 분야에서 전자제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전기차는 포텐을 터뜨릴 수 있는 배경, 그런 기반이 됐던 거고, 독일은 이제 뭐 반대예요. 1980년대 중반에 마북리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국산 엔진 만든자 하고 처음 팔고도 붙이던 상황이 2017년, 2018년에 독일 업체들에게 재현이 된 거죠. 사실 그 이전에는
독일 기업들이 뭐 자동차가 뭐 전기 모터 배터리 바뀐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많은 것들이 관련이 돼 있거나 정말 이걸 잘하지 않으면 경쟁력있는 전기차를 만들 수 없을 것이다라는 가정 자체를 못했던 건데,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근데 기술 분야에서 이거 정말 진리예요. 관련된 기술을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이 전기차를 경쟁력 있게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돈이, 많은 축적된 기술력이 들어가야 되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급할 거 없어. 어차피 전기차 시대가 앞으로 오면 우리가 내연차를 만들던 그 기술력, 그리고 또 우리는 협력업체가 많으니까 우리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협력업체가 해주겠지 하면서 만만하게 생각을 했다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전기차에도 독일 전기차가 이제 밀리거나, 아니면 뭐 현지에서 독일 전기차 이제는 뭐 끝났고 뭐 우리가 훨씬 더 독일 전기차보다 좋은 전기차를 만들어내라는 그러한 도발까지 당하는 입장이 됐어요. 어쨌든 독일차가 지금까지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잘 발전을 해왔고 업계를 선도해왔던 프론티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저희가 독일의 움직임이나 아무리 뭐 전기차 시대가 또 된다고 하더라도 독일이 그동안 잘해왔던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독일 기업이 또 전기차 시대에서 방향을 못 찾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차를 구해서 하나하나 뭐 이러잖아요. 뭐 까발린다, 뭐 치부를 드러낸다. 사실 저희가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는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특정 뭐 모델이라든지 이런 거에 집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에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가장 좋은 기술을 제공하는 그 상품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뭐 지금 국산차가 전기차 시대에서 방향을 잘 잡았어요. 그런데 혹시나 GM이 뭐 갑자기 또 전기차 시대에 기술력의 포텐을 터뜨려서 현대 기아를 능가하는 훌륭한 결과물을 내서 판도를 바꾼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뭐 의리를 지키거나 뭐 기업을 지키거나, 사실 우리 소비자들은 약자예요. 약자가 뭐 쥐가 고양이 걱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업이 잘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앞으로 미래 30년, 40년을 견인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꼭 국산차를 지지하고 꼭 현대기어야만 해, 이런 법칙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건 가장 유리한 선택이 지금 국산차가 됐어요.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살펴봐도 국산차가 지금 한정된 우리의 자산을 지불해서 자동차를 샀을 때 얻어지는 만족감과 혜택이 가장 큽니다. 현대기아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고급 재료를 씁니다. 현대차가 좋아지는 건 다른 이유 없습니다. 재료를 좋은 걸 씁니다. 예전보다 좋은 걸 쓰니까 단가가 하나하나씩 다 올라가는 겁니다. 옵션이 좋아졌어요. 마감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렴해서 싼 맛으로 사던 그 현기차의 모습이 아니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과거의 현대차와 지금의 현대차가 부딪혀서 가격 충격으로 보면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 모델이 아직까지 대한민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의 가성비를 압도를 하지를 못합니다. 압도는커녕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시장에서 그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있잖아요. 국산차를 사시는 분들은요, 국산 때문에 뭐 국산이니까 애국한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얼마나 합리적인데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손해보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계산이 정말 빨라요. 동시 암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처럼 멀티 연산을 잘하는 국민이 세상에 없어요. 유럽에 가서 5명이서 주 메뉴는 통일하고 음료만 5가지로 바꿔보세요. 웨이터나 웨이터리스 멘붕 옵니다. 못해요, 이것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서빙하시는 분들은요, 5명이 메뉴 다 바꿔서 하더라도 그냥 외워요.
그 정도로 머리가 비상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걸 정말 칼같이 잘 구별해냅니다. 국산차를 85% 이상 선택하는 건 나한테 득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국산차를 밀어주고 내가 응원해주고 사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해서 사준 것도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한테 이득이 되니까 산 겁니다. 그죠? 그전에는 품질이 조금 이렇게 아래에 있었고, 수리 인프라라든지, 요거를 또 중고로 팔았을 때 가격이라든지, 부품을 교체할 때의 경제성, 뭐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부각이 됐었는데, 지금은 품질도 이만큼 올라와서, 품질 부분으로 경쟁을 해도, 경쟁력이 충분하다 하니까 더 많이 사는 겁니다. 과거에 60% 중반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어요, 점유율이. 그런데 지금 다시 또 거의 90% 가까운 80, 막 5, 6%까지 치솟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품질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올라간 만큼 품질도 올라갔어요. 그 이상 올라간 건 아닌데 적어도 가격이 올라간 만큼 품질이 올라갔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제는 뭐 이제는 탈만해졌고 옵션도 좋아졌고 안 살 이유가 더 없어졌는데 라고 해서 사는 거죠. 어쨌든 저희가 소비자분들에게 더 유리하고 한정된 자산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셨을 때 최대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가에 집중을 하게 하는 그런 콘텐츠를 제공을 해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브랜드를 비난하고 뭐 깎아내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기술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자동차와 같은 기술 경쟁이잖아요. 기술 경쟁은 하다 보면 순위가 매겨집니다. 이 순위를 안 매길 수가 없어요. 자동차 판매량도 순위가 매겨지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는 또 기록 경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터스포츠. 모든 게 다 순위예요. 기술 중에서 누가 제일, 브랜드 밸류 중에서는 누가, 뭐 자동차에서 이런 얘기 빼면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줄을 세우게 되는 거고, 줄을 세워놔야 가격 대비 제가 파는, 그래도 받은 만큼은 돌려주는 제조사가 뭐냐, 요거를 소비자분들이 구별할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심 없이 정보를 드리는 거고, 국산차가 만약에 경쟁적으로 잃는다 그러면 저희가 누구보다 앞서서 이제 뭐 국산차는 이제 그만 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누구보다 빨리 얘기를 전달해 드릴 그런 채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일 전기차들도 좀, 알아서 이렇게 저희도 좀 불러주시고, 시승차도 좀 보내주시고 그래 보세요. 또 독일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어서 무작정 안 좋은 부분만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타보면 생각이 간혹 또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뭐 쿨하게 130년 동안 막 쿨했던 브랜드가 갑자기 이렇게 안 쿨하니까 뭐 살짝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뭐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조금 열린 마음으로 뭐 저희와 함께 좋은 어떠한 컨텐츠들 만들어 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원치 않으시면 뭐 저희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또 굳이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업계를 선도하지 않는 기업들의 전기차에 저희가 또 시간을 쓰는 것도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는데 또 다양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 있어서 필요한 시점도 좀 있죠. 그래서 서로 열린 마음으로 저희가 좀 소통을 하면 어떨까 하는 조심스러운 제안을 한번 해보는데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